안녕하세요.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 신수정입니다. 오늘 저는 기업 DX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KT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DX란 무엇인가, 그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KT에서 DX를 추진하는 방향과 구축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DX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T 엔터프라이즈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엔터프라이즈는요, KT의 B2B 사업을 전체를 총괄하는 조직입니다. 작년도 매출이 약 4조 정도 되고 IT와 DX 영역의 수주 비중이 60% 정도 됩니다. 저희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미션은 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네이블러이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AI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디지털 기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이러한 기술 자체가 아니라요, 이러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기업의 전략, 조직,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느냐, 또 어떻게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느냐,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표는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기술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의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왜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화두가 될까요? 저는 이 이유를 생존과 성장이라는 두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경쟁자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의 경쟁자가요, 예전에는 다른 자동차 회사였죠. 그렇지만 지금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자는 더 이상 다른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우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디지털 기업들이 경쟁자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자동차 업계를 파괴하고 있죠. 여기에서 디지털로 변환한다는 것은 하나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요, 디지털 경쟁자가 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나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생존과 성장의 문제이다 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얘기는 예를 들면 우리가 구매하고 조달하는 프로세스를 일부 디지털화한다든지, 우리가 판매하는 프로세스를 앱이나 웹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 예가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다가 내가 온라인 디지털 비즈니스를 같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 연결을 하는 것,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악셀 스프링어라는 출판사는요, 아예 그 출판사를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출판사를 하면서 쌓은 데이터와 노하우를 가지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 사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존 디어라는 회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존 디어라는 회사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줘요. 왜냐하면 존 디어라는 회사는요, 글로벌 농기계 제조업체였어요. 그런데 농기계를 열심히 팔았는데 점점 매출이 줄어들고요, 주가도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환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죠. 왜 농부들이 우리 농기계를 살까? 잘 생각해 보니까 농부들이 농기계를 사는 이유는 당연하죠. 농사를 잘 지었고 수확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러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뭘까라는 걸 파악해 봤더니 날씨 정보, 또 토양의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기계업체는 뭐냐면은 농기계를 팔면서 기후 정보라든지 토양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디지털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농기계마다 다 칩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농기계의 운행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통신으로 받아서 클라우드라는 곳에 저장을 했죠. 그리고 농기계가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움직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고장이 나면은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고 탐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점점 많은 기계들이 팔렸어요. 이제는요, 이 회사는요, 농기계의 자율주행 디지털화로 변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과 주가가 완전히 턴어라운드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굉장한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KT는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고객들의 이네이블러이자 파트너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KT는요, AI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나 이런 디지털 기술 하나하나의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거나 또는 SI 회사처럼 어떤 차세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저희는요, 우리가 가진 통신 인프라 위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러한 디지털 기술들을 인테그레이션해서 산업군별로, 고객별로 맞춤형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14가지의 핵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영역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늘 컨퍼런스에서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많은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중에서 몇몇 가지의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서 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제주도에서요, 디지털 도로의 개념을 구축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디지털 도로라는 의미는 도로 위에 다니는 모든 자동차들, 이 차들에게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낙석 정보라든지 또는 기후 정보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 상황이 이루어지면은요, 만약에 환자가 어느 차에 있다면은 그 차에서 자기의 위치를 제주도의 중앙관제센터에 보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중앙관제센터에서요, 그 위치를 받아서 신호등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빨간 신호등이 파랗게 바뀌게 만들죠. 그래서 최적으로 긴급 차량들이 우선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했나요? 통신 기술이 필요했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을 인테그레이션해서 저희가 차량과 도로, 교통 자체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사례로는요, 저희가 콜센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는요, 국내에서 가장 큰 콜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2만석 정도의 콜센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고객님들이 전화를 하면은 고객님들이 신원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주소가 어디세요? 뭐 이런 것들을 확인했죠. 근데 지금은 동의된 고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고객님들의 음성을 AI로 분석을 해서 고객님이 전화만 딱 하면은 신수정 고객님이시네요, 이렇게 응답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상황들을 AI가 텍스트로 다 변환을 합니다. 지금은요, 코로나 시대라 갖고 마스크를 쓰고서 전화를 하는 고객도 많아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목소리도 듣고 또 AI가 텍스트도 만들어주고 이 두 가지를 보니까 고객의 응대가 훨씬 빨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응대를 다 하면은요, 그 내용을 AI가 자동적으로 서머리를 해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석하고 대응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콜센터의 한 20% 정도 업무를 아예 AI가 전화를 받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례들을 지금 다른 회사들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라든지 또 은행이라든지 심지어 엘리베이터사에도
저희가 가진 이 사례들을 접목시켜서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호텔, 외식업에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호텔에서요, 내가 뭐 물을 더 주문하고 싶어. 또는 타월을 좀 가져오게 하고 싶어. 이렇게 밤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을 부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저희 어떻게 하냐면요, AI 어시스트가 제가 주문하는 것들을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주문을 받아서요, 이것을 로봇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면 밤에 로봇이 물이라든지 타월을 가지고 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AI와 로봇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킨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한 보험사와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 보험사에서는요, 고객에 대한 계약 만기 고지라든지 환급금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우편물로 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고객분들이 보질 않아요. 그래서 SNS로 또 보냈습니다. 근데 SNS는 또 잘 안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가진 모바일 통지라는 문자 플랫폼으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자 비용들이 30% 이상 절감됐고요. 실제로 도달 효과가 40% 이상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도달 효과를 향상하고 고객에게 추가적인 가치를 준 사례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쭉 하면서 기업이 어떤 허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가지 정도의 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AI, 빅데이터, 디지털 이런 얘기들 들어봤는데 문제는 도대체 내 어떤 영역에다가 적용을 해야지? 어디에다 적용을 하면은 내가 투자 대비 효과가 생길까? 이런 부분에 확신이 부족한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두 번째 고민은 뭐였냐면요, 이런 내가 이 분야에 디지털을 적용해야겠다 생각이 들어도 내부에 디지털을 잘하는 인력이 없어요. 역량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AI를 할 줄 있는 인력이 없죠. 클라우드도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인력 역량들이 잘 안 돼서 추진을 참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실무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기술이 하나의 거부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업무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기술을 또 배워야죠. 또 혹시 저 기술을 통해서 나의 잡 시큐리티에 문제가 있을까 하는 고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발견한 허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허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3가지의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스몰 윈을 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작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은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다고 해서 너무 크게 해요. 우리의 모든 인프라를 다 클라우드에 옮기자. 우리의 업무를 다 AI화 하자. 이렇게 해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작게 해서 이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직원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하나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대부분의 기업이 디지털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위한 파트너십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요, 절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저희 KT는 그러한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또 그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저희가 어떤 영역의 디지털화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디지털 기술을 연합해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고 고객에게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훈련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애자일한 조직과 문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냥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의 문제입니다. 뭔가 작은 것들을 해보고 좀 실험해보고 또 일하는 방식도 조금 더 신속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문화가 같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journey라고 얘기를 합니다. journey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의 여정이죠. 그래서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 KT와 같은 파트너와 함께 하나 이 길을 걸어간다면은 여기 계신 모든 고객분들의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완성되고 또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고 다 성장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